그래서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형이상학적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하이데거는 궁극적으로 뭐를 까냐 하면요. 마틴 하이데거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사이언스가, 예? 사이언스가 한국말로 뭐죠? 사이언스가, 예. 예, 과학이 개발되면서 진전해 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언스를 그 사이언스가 개발해낸 모든 것을 인간의 그 존재성에 존재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아이폰이 막 개발했다. 이거는 개발했으니까 써야지. 아이고, 쓰기 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써서 과연 우리가 도움을 줄까? 예를 들어 스티븐 잡은 자기는 아이폰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지 새끼들은 절대로 못 쓰게 했죠. 예, 왜? 중독되니까, 쪼다들 되니까, 바보 천치를 만드니까. 근데 전 세계 팔아먹고 자기 애들은 아예 컴퓨터가 없는 데서 학교를 시켰어요. 스티브 잡 애들은요, 컴퓨터가 없는 대학과 프라이빗 스쿨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때 다 사이언스, 말도 안 돼. 그때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할 때 개발된 걸 보니까 무슨 헤어 드라이어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금 정말로 조잡한 사이언스의 개발. 요즘 AI가 개발된 데 얘기하면은 아마 마틴 하이데거는 입에 거품 물고 지금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문제는 아토믹 밤을 만드느냐, 하이드론 밤을 만드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할 것이다. We lose our humanity.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출판하라는 책은 뭐야? Only God can save us.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죽은 다음에 출판돼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신학자로서 이제 철학의 옷을 벗고 죽은 다음에 쓴 책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틴 하이데거가 엄청난 또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5년도의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언어 하지만 언어의 시인들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세이브할 것이다. 저는 시인으로서 동의합니다. 보실까요? Die Vorstellung von der Sprache als eines Instruments der Information drängt heute ins Äußerste.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r Sprache ist 조금 제정신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이분이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실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한 그 내용을 영어로 풀어서 다시 한국말로 풀었습니다. 그날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분 44초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의 도구로서 언어의 개념은 오늘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어에 대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아직도 추정하는 변혁에서 이해된다. 이 변혁의 과정도 당장 구속될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실현된다. 아주 제가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리미테이션, 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언어로 우리가 대화하는데 완전히 그 잡소리니까 사실 어떨 때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가장 침묵에서 실현된다. 실제로 우리는 일단 용어의 언어가 이해하는 수단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수단에 일단 생활의 관계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일단 이런 모든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언어로밖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 다만 여전히 평소에 관계하는 다른 관계에 있는 것을 I'm sorry. 이러한 수단이 일단 생활의 관계에 사용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다만 여전히 평소에 관계하는 다른 관계가 있다. 괴테는 이러한 다른 관계를 더 깊은 것, the deep이라고 부르며 언어에 대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소 생활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언어로는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말이 더 깊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나타난다. 봐도 바로 시다. 그래서 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를 했던 그 팀들이 사실은 실존 철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마틴 하이데거와 태국의 이 중들에 대한 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존 철학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지금 예를 제가 다니는 데가 그 코펜헤이건의 실존 철학가 소렌 키르케가드 라이브러리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요. 거기 가서 그 디렉터를 만나서 존 스튜어트를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목사님, 지금 우리 라이브러리에 가장 많이 연구하러 오는 친구들이 저 타일랜드, 그 다음에 아시아 계통의 불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개신교가 깨닫지 못하고 개신교는 무식하게 소렌 키르케가드 마귀 새끼라 그러고 뭐 마귀라 그러고 철학을 다 때려쳐야 된다 그러고 햇소리들 하고 진짜 대단한 얘기들 하고 앉아있는, 대가리가 단단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불교 스님들은 와서 실존 철학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 왜? 21세기는 실존 철학의 에라거든요. 왜 여러분, 왜 개신교가 한국 젊은이들,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 가서 갈 때마다 매년 서울대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왜 서울대 애들이 지금 2.5%만 교회 나오고 서울대 애들이 솔선수범해서 개독교 하는 줄 아세요? 예. 너무 꼴통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제가 봐도 개독교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애들이랑 만나서 형이상학적인 대화를 해도 걔들에게 신학적인, 철학적인,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철학적인 줄 아냐? 라고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들어보세요. Wie das Schicksal des Denkens aussehen wird, weiß niemand. Ich habe im Jahre 1964 in einem Vortrag in Paris, den ich nicht selber gehalten habe, 저는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읽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저분은 우리 개신교를 통해 대한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또 세게 나가나? 오늘 제가 천천히 간다 그랬죠.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7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사상의 운명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64년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말로 제가 번역한 파리에서 강의에서 나는 철학의 종말과 생각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나는 거기서 은유적인 철학과 내가 이해한 대로 생각하는 철학을 구별했다. 이러한 생각은 철학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성취하기 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어의 발명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언어에서 지속적인 악화의 희생물이 되는 원시적 내용으로 복귀를 요구한다. 아마도 내가 준비하려고만 하는 이 생각을 이어받는 일에 직면하게 될 다가올 사상가는 하인리힐 본 크라이스트가 쓴 글자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사상가는 하인리힐 본 크라이스트가 쓴 글자를 수용해야 돼. 그리고 읽었던 글들. 어느 날 나는 수첩에 그것을 적었다. 나는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 앞에서 물러나고 그 앞에 1000년 그의 영 가이스트에 절을 한다. 와우. 누구에 대한 얘기죠? 헤르닉 본 클라이스트라는 시인.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 앞에 물러나서 그 앞에 1000년 그의 영에 절을 한다. 가이스트라는 건 중요하죠. 영. 가이스트가 이제 헤이겔의 철학. 근데 이제 마틴 하이데거의 얘기죠. 마틴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분이 1964년도에 철학은 끝났다. 왜? 철학자들이란 것들이 맨날 철학도를 만들고 앉아있고 철학을 하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존 철학가라고 웃기고 골 때리는 얘기가 철학이라는 데서 철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철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학 공부를 시키고 있어서 철학도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키에크가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고 데카르트는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 골프를 나가서 필드에서 치지 않고 골프 역사를 얘기하면서 타이거 우드는 이래서 이번에서 그 다음에 메모라이즈하게 해서 타이거 우드가 이긴 챔피언십을 어디서 그 스코어는 뭐였고 그걸 달달 외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드가 무슨 챔피언십에 나가서 마이너스 15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똑똑한 철학자네, 다 외웠네, 아이고 똑똑해. What the heck? 그게 무슨 철학이냐 말이에요. 예? 아니 타이거 우드가 무슨 챔피언십에서 마이너스 15를 이긴 거랑 지금 골프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골프도 못 치고 골 때리는 소리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가 내가 정말 이 철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 철학의 종말이다. 이 1964년도 내가 3살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지금 2000년도 2020년 2020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열받는데 벌써 열받았어요. 내가 만났다는 많은 철학 공부했다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철이는 아니야. 철학에 대해서 뭘 그렇게 저보다 더 많이 해. 그런 사람들 한번 강의 시면 무지 많이 합니다. 썰로 그냥 계속 그냥 잡소리들 그냥 아는 거 너무 많아. 근데 철인으로 살진 않아. 철인으로 살기 포기했어. 왜? 생각하는 길 포기했으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잡소리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마르틴 하이데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철학가가 독일의 시인이 다 바꿔버릴 거다. 그리고 이 시인의 한 얘기를 코트해. 뭐라고 했냐면 이 시인이 뭐라 했냐면 1000년 뒤에 올 나의 후배들에게 나는 절을 한다. 왜? 그 사람들이 바꿀 거다. 역사를. 저는 이제 우리 철학을 가르치면서 애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Revolutionary Saint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캄보디아 4000년 역사 4000년에서 6000년 역사 저는 이제 6000년이라고 가르치고 이제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4000년이라고 가르치는 캄보디아 역사가 우리는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캄보디아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깊거든요. 왜냐하면 그 석기 시대부터 캄보디아는 발견되기 때문에 저는 6000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60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철학도들에게 너희들은 철학도가 되지 말고 철인이 돼서 캄보디아가 이 말하는 성경은 구원론 가기 전에 창조론부터 새로 써라. 어떻게? 캄보디아 철학으로, 캄보디아 인식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유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플레이토에 더 가깝게, 그죠? 세인트 어거스틴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바로 그 미래에 올 그 친구들에게 나는 절을 한다. 왜? 그들의 가이스트, 그들의 영. 그래서 시로 하려는 거예요. 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인으로서 제가 5가지 지금은 8편의 시를 냈지만 5편의 시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가 저에겐 5번째 낸 시집 아이더월. 이것은 소렌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제가 시로 풀고 시로 쓰고 그래서 이제 철학을 저는 시로 합니다. 시의 중요한 것이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목사님이 저한테 백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시인이시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에피포드라는 시인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 단체를 통해서 제가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근데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멘토링 해주고 이제 시가 쓰는 걸 교정해 주시면서 오 목사님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는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튜브에 닥터 바보 북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북톡에 보면 제가 쓴 시집을 하나씩 갖고 나와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그래서 들리는 시 정의 쭉 합니다. 베이직한 시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가는 밤 제일 첫 번에 쓴 시집 그 다음에 시작 그리고 그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그리고 이번에 8번째 쓴 천상병 시인 제가 천상병 캄보디아 가다라는 시집도 썼고요. 이제 그걸 하나씩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음악으로 철학을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음악으로 철학할 수 있죠. 저도 음악을 써서 음반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쓴 노래들 사실 내가 쓴 시를 뮤직을 붙이면 그게 음악이죠. 그죠? 노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제 하이데거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오버컴 못한다. 그래서 침묵으로 우리는 대화하지만 전 침묵을 떠나서 우리 막내 지금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수어 공부한 애가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귀여워. 물한 무엇인가? 물한 무엇인가? 한번 다시 봅시다. 물한 무엇입니까? What is noth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꼭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언어라는 것은 수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의하는데 우리 제 클래스 저랑 같이 그 책을 발표한 그 사라트, 우리는 이제 사라트인데 우리 별명을 소크라테스,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캄보디아 그 교육학과에서 굉장히 난리를 아주 지금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몇번 갔다 오고 이번에 한국도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향후 캄보디아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가. 사라트에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수님,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TED 톡에 나오는 그 중국계 미국애인데 와 정말 똑똑하네. TED 톡에 나오네요. When I was 27 years old, I left a very demanding job in 27살 때 자기가 맨하튼에서 수학 선생을 하다가 번쩍 뭐를 깨닫고 다 때려치고 연구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요. 와, 이게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지금 30분이 1분이 돼서 이제 마치지만 다음 강의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인생, 그 얘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예수 잘 믿는 애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 이 선생님이 그리고 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리트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사서 보는데 와 어떤 사람의 철학이 그의 철학이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하지만 내가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전 철학 없이 살아요. 밥통 같은 소리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 철학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뭐 정말 그래서 당신의 철학이 뭐야? 당신은 왜 살아? 무엇을? 저는 말씀을 안 살. 그 말씀에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냐 말. 그게 철학이잖아요. 뭐 나는 말씀을 안 삽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인식할 때 나는 그 인식의 그 철학적인 관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both and inductive 되고 deductive 되고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우리 앤젤라 덕워트. 그러니까 이제 앤젤라가 이제 백인이랑 결혼해서 덕워트라는 이름이 됐지만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젊은 27살짜리가 자기의 철학적인 그 접근을 어떻게 함으로써 인생이 정말로 엄청난 팔로워가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자매의 얘기는 성공한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똑똑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철학이에요. IQ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철학입니다. Anyways,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저는 정말로 첫 번 듣는 제 장에는 첫 번 듣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듣는 사람 없다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다가 좀 벨도 좀 눌러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더욱이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분들. 캄보디아의 인식론은 무엇인가?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 아직 8번째인데 내가 보기엔 4시간짜리 15번 강의를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30번도 갈 것 같지만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유튜브에 띄워놨으니까 시간 날 때 보세요. 30번. Anyways, 자, 또 봐요. 감사합니다.